안녕하세요, 카가이 남현수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6 시승 행사장에 나와서 아이오닉 6를 제가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최된 부산 국제 모터쇼에서 첫 선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 9월 15일날 공식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가지고 빚은 첫 번째 세단 모델입니다. 아이오닉 6가 가지는 의미 굉장히 많죠. 공기 저항 개수가 0.21, 굉장히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고, 디자인 자체도 뭔가 멋있는 건가? 괜찮은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유선형 디자인을 사용을 했고, 전면부의 디자인에 대해서 호불호 굉장히 많이 나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후면부 디자인은 꽤나 만족스러운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옵션이나 주행거리나 디자인 이런 부분도 리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점 3가지 정도가 있어서 그 점을 중심으로 오늘 시승기를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풀어나갈 이야기는 주행거리와 공기저항 개수, 이걸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이오닉 6의 주행거리는 테슬라의 모델 3 롱레인지 모델을 제외하고선 가장 긴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산업부 기준으로 524km를 달릴 수가 있는데, 이 기준은 아이오닉 6의 롱레인지 모델의 18인치 휠을 단 후륜구동 모델 가장 긴 거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524km를 갈 수가 있고, 이 모델의 전비는 6.0km/kWh입니다. 그러니까 1kWh로 6km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가장 전비가 높은 모델은 롱레인지 모델보다 배터리 용량이 작은 53kWh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간 스탠다드 모델의 전비는 6.2km/kWh입니다. 그러니까 1kWh로 6.2km를 주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데 역대급 전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주행거리 그리고 높은 전비 효율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데는 앞서서 얘기했었던 이 매끈한 디자인의 공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한 3년 전, 4년 전 현대자동차의 디자인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새로운 신차를 개발하고 있는데 공기저항 계수를 낮추는 게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어렴풋이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마 언급하셨던 모델이 아이오닉 6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서는 공기저항 계수를 굉장히 낮추기 위해서 디자인에 공을 굉장히 들이고 있다,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결과물이 바로 이 아이오닉 6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오닉 6의 공기저항 계수는 0.21입니다. 역대 현대자동차 중에 가장 낮은 공기저항 계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공기저항 계수는 비단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 전기차들과 비교해서도 손색 없는 그 정도의 공기저항 계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국내 출시된 전기차들 이렇게 살펴보면 메르세데스 벤츠의 EQS 그리고 테슬라의 모델 S, 요 2가지 모델을 제외하고선 이 아이오닉 6의 공기저항 계수가 국내 출시된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낮은 공기저항 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공기저항 계수를 가지게 된 가장 큰 배경이 바로 이 매끈한 유선형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에 대해서 호불호가 나뉠 수는 있겠지만, 이 긴 주행거리 그리고 높은 전비 효율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네,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77.4kW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큰 배터리를 탑재하고도 충분한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의 역할이 저는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휠베이스가 이 차량이 2950mm입니다. 굉장히 긴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휠베이스에 비해서 전장의 길이는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장은 짧게 가져간 대신에 휠베이스를 길게 하면서 실내 공간을 넓게 뽑을 수 있는 이 기술력은 eGMP 덕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다 덧붙여서 높은 전비 효율을 뽑는 데도 eGMP의 역할이 꽤나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행거리가 길고 저온과 상온 주행거리의 편차가 크지 않고 전비가 높다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 기준이 5,500만 원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오닉 6는 생소한 트림이죠. 이 라이트라는 트림을 새롭게 만들어서 5,500만원을 넘지 않는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스탠다드 모델, 롱레인지 모델, 배터리 용량과 상관없고 후륜구동, 사륜구동 상관없이 모든 모델이 전기차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100%가 얼마냐? 국고보조금 700만원에 이제 지자체 보조금이 더해지는 건데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2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총 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9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라이트 트림을 신설을 해줬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이라이트 트림은 만약에 선택을 한다라고 해도 출고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딜러분들도 이라이트 트림은 웬만하면은 구매하지 말라, 생산 거의 안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라이트 트림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트림이지 실제로 판매로 이어지기 위한 트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보조금 100%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트림까지 만들어낸다? 꼼수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 라는 점에서는 참고 넘어갈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오닉 6는 이런 매끈한 디자인을 채택한 결과로 공기저항 개수를 얻었지만 이런 점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2열 헤드룸이라고 보는데, 앞서서 언급했듯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휠베이스를 넓게 가져갈 수 있었고, 그래서 보면은 넓어요. 1열 공간도 꽤 넉넉하고 2열에 앉아봐도 괜찮아요. 무릎 공간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탔다가 이렇게 머리를 뒤로 붙이는 순간 여기 있다. 공기저항 개수를 얻고 잃은 게 헤드룸이다. 헤드룸이 굉장히 좁습니다. 제가 부산 모터쇼에서 전시된 아이오닉 6를 타고서도 느낀 점이지만 헤드룸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앉아보고 어떤 정도의 공간이 나오길래 이렇게 좁다라고 하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시죠. 제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휠베이스가 2950mm입니다. 그래서 꽤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무릎에 주먹이 3개 이상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바닥이 굉장히 평평합니다. 시트백 포켓도 1열 등받이 모두 달려있다 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손잡이 잡을 수 있는 부분 있고, 여기도 약간의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딱 스마트폰이 정확히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컵홀더 그리고 약간의 수납 공간 마련되어져 있고, LED로 나오는 실내등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한 별도의 송풍구와 USB Type-C 포트 2개, 그리고 이 아래로도 약간의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 시트에 이렇게 팔걸이 마련되어져 있고, 여기에 컵홀더 2개 또 있습니다. 2단계로 조절된 열선 시트와 창문도 거의 짜투리 없이 쭉 내려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등받이에서 등을 약간 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이 거의 닿고 있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제끼게 되면 여기부터 머리가 닿습니다. 그래서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위로 올려도 헤드레스트에 머리가 닿지 않아요. 머리가 이미 천장에 닿아 있기 때문에 헤드레스트를 하려면 약간 엉덩이를 앞으로 빼고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이 자세가 만약에 편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허리에 약간 무리가 가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엉덩이를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머리가 닿아서 이게 안락한 자세를 만들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편의 장비 면에서는 괜찮은데 헤드룸 공간이 좀 아쉽긴 합니다. 패밀리카로도 사용을 할 수 있을 만한 차급인데 2열 승객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겠다. 뭐 신장이 좀 작다면 어린아이들이나 뭐 한 중학생들? 요즘에 중학생들도 저보다 크지 않나요? 좀 어린 친구들까지는 괜찮겠지만 덩치 큰 성인들이 앉았을 때는 헤드룸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는 있겠다, 이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오닉 6의 가격이 뭐 이라이트 트림 신설해서 보조금을 100% 받게 해준 점, 뭐 이런 점 칭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라이트 트림 뭐 판매 거의 안 할 거다, 생산 거의 안 할 거다, 오케이. 대신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옵션 구성을 보면 너무 복잡해요. 이 아이오닉 6의 옵션 구성이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야? 없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복잡한 옵션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외장 색상과 내장 색상이 묶여져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아이오닉 6에서 선택할 수 있는 외장 색깔이 총 9가지가 있고 내장 색상이 4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외장 색상하고 내장 색상을 이렇게 엮어 놓은 거면은 제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꼭 어떤 내장 색상을 선택을 해야지만 넣을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근데 그 옵션이 들어가는 게 많아요. 플래티넘 옵션을 선택을 하려면 다크 그린, 라이트 그레이 투톤 옵션 혹은 블랙 브라운 투톤 옵션 이 4장을 선택을 해야지만 플래티넘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 트림은 뭐 꼼수 트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소비자 입장에선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위로 익스클루시브 트림이 있고 그 또 위로 익스클루시브 플러스 트림이 있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프레스티지 트림 이렇게 4가지 이 라이트까지 포함해서 총 4가지 트림이 있는데 가장 기본형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익스클루시브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차량에 적용되어져 있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제 프레스티지 트림, 가장 최상위 트림에 올라와야지만 넣을 수 있는 트림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 들어가지 않은 차량을 실무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 그냥 플라스틱 판때기가 이렇게 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인지는 몰라도 제가 전기차 동호회에 이렇게 한번 가서 살펴보니까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넣으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아이오닉 5 때는 창문 유리를 좀 가리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위치를 좀 변경을 하면서 창문을 좀 많이 안 가리긴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 혹은 이제 프레스티지 트림, 최상위 트림을 선택을 하시면서 아예 그냥 이거 넣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아이오닉 6를 좀 살펴보면서 좀 궁금했던 점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이 승차감하고 주행거리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드리자면 전반적으로 승차감이 조율 잘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당히 부드럽고 이 코너에서 이렇게 머리를 슉슉 집어 넣어봐도 잘 따라오고 차체가 뭐 2톤이 살짝 넘어가는 꽤나 무거운 무게지만 그래도 그런 무게가 잘 느껴지지 않을 만큼 회두성이 괜찮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해드리고 좀 더 자세한 시승에 대한 소감은 제가 별도로 만들어낼 POV 영상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카가의 남현수였고요. POV 영상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